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입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씨, 그가 새벽에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모습 여러분 지켜보셨지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문정인 특보는 무책임하고, 참 이런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열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말인지, 문재인 특보가 왜 미국에 갔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그 명함을 새겨가지고 미국 조야를 상대로 교통정리, 어떤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갔던 문정인 특보가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이런 전제, 이게 말이나 되는 전제입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는 전략 자산, 여러 가지 무기를 포함해서 그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체제,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라. 네, 축소하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 작전 정도로 끝내라. 뭐 이런 정도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느냐. 주한미군 철수하라 라는 소리를 이렇게 지금 정치학자의 그 입을 통해서 정치학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북한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관점이 아니라 북한의 관점에서 한반도 안보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반미주의자, 북한의 관점, 북한의 입장, 이른바 내재적이라는 거, 내재적 친북주의자 문정인. 대뜸 어제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문정인 특보가 한 그 말,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문정인의 말 그 한자도 보태고 뺄 것도 없이 똑같은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것이니 미국은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문정인 씨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양정권,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입니다. 앵무새죠. 문정인은 한미동맹을 깨버리는 것도 불사한다는 소리도 했죠.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죠. 미국이 사드를 철거해 가고 한미 동맹을 깨려면 깨라, 깰 테면 깨라. 우리는 중국으로 가면 그만이다. 우리는 중국으로 가겠다. 거침없이 중국 편을 드는 전형적인 친중 사대파. 이게 문재인 공화국의 자주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충전재의 실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문재인 공화국의 핵심 권력 실세들, 그 자주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을 꽉꽉 채우고 있는 그 충전재의 실체가 바로 반미주의, 친북주의, 그리고 종중 사대주의입니다. 문재인 공화국의 흉중을 거침없이 털어놓는 그의 발언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그야말로 경악할 정도로 깊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치고 빠지죠. 학자로서 한 이야기인데 왜 이 모양이냐.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 앉아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 나무라는 그 뻔뻔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견을 말했을 뿐이고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문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 내가 봉급을 받는 사람이냐. 나는 연세대 교수다. 치고 빠지는 문정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북한에 몰래 들어가서 김일성 만세, 만경대 정신 받들어서 조국 통일 이루자, 이렇게 방명록에 썼던 여러분,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정구 교수, 고래고래 김일성 만세 질러대다가 나라가 온통 경악하고 난리 법석이 되면은 그렇게 만든 신부, 목사, 학자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직자로서, 학자로서 나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좌파적 인물들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보수 우파는 물러섭니다. 왜 또 색깔론이냐? 왜 빨갱이라고 하느냐? 왜 종북몰이라고 하느냐? 역시 추미애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또 색깔론이냐? 왜 또 안보몰이냐? 기가 막히는 소리죠. 여러분,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권 잡은 좌파들은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 문재인을 찍지 않은 58%의 국민과 미국을, 한미 동맹, 우리의 절대적인 동맹 국가인 미국을 한마디로 졸로 보고 있습니다. 문정인의 방미 일정 중에, 그 문정인 특보의 방미 일정 중에 직접 만나서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의했던, 그 흉중을 떠봤던 패트릭 크로니라고 말이죠. 미국 신안보센터 아시아 태평양 안보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정인 특보가 대통령 특보가 아니라 개인적 자격으로 말한 것이다. 왜 난리냐?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워싱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워싱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제가 볼 때 문재인 공화국이 집권한 지 불과 한 달이 조금 넘어서 불과 한 달밖에 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안보가 6.25 이후 최악의 위중한 위기와 혼란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미 동맹의 파탄을 감수하더라도 친북, 반미, 종중의 그들이 말하는 자주 외교라는 거, 참 웃기지도 않는 모험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공화국이 집권한 지 불과 한 달이 조금 넘어서 대한민국 안보가 6.25 이후 최악의 위중한 위기와 혼란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웃기지도 않는 자주외교라는 그러한 안보 모험, 국가적 일탈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문재인 공화국을 상대로 한미 관계의 역사상 가장 거칠고도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위기 요소가 이미 싹트고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미국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다뤘던 그런 좌파 정권을 다뤘던 경험이 있는 미국이 이제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공화국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하든 좀 달래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의 조야 그리고 연구소 이러한 싱크탱크에 있는 관계자들조차도 이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할 말을 과감하게 거칠고도 냉담하게 하고 있다. 워싱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한미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안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문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학자적 견해라고 일축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미국 측 비위를 맞추는 척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환경영향평가가 최소한 1년, 괌의 경우는 23개월, 2년이 소요된 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상하다 말이죠. 그러면서도 미국은 당연히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자주 외교의 속내를 거침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드러냈습니다. 한국이 언젠가 전시작전권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참 정말 캐캐묵은 민족주의. 어떻게 미국을 상대로 주권 국가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합니까? 이런 주권 국가라는 말이죠. 철진한 캐캐묵은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 그거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1980년대 그 싸구려 민족주의자들의
그 민족주의 감정, 싸구려 민족주의에 빠져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 참 부끄럽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이 민족주의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식민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주권국가라는 그야말로 철진한, 전 세계에서 누구도 쓰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국가다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의 국가 원수, 대통령, 총리가 쓰지 않는 주권국가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러면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좋은 생각이냐,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보수 우파 세력이 참으로 넌더리를 내고 있는 그 전자권 환수 문제, 또 평양과의 대화, 북한이 핵무기를 쏘아대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 마당에서 그 대화 타령하는 거, 거침없이 대화 타령을 참 하고 있는 대한민국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 여전히 참 그 객해묵은 1980년대 그 운동권식 이념, 그 사고의 한계,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공화국은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이젠 거릴 것 없다, 거리낄 것 없다는 듯이 미국의 입장에 역주행하겠다는 전술 전략을 워싱턴 사람들이 뭐를 읽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워싱턴 시각이죠.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소위 말하는 미친 개라고 하는, 그야말로 적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그 매티스 국방장관 등을 불러서 한반도 안보 현황에 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차라리 사드를 빼라, 차라리 빼라, 그러면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화를 냈다는 소리를 저는 제 귀로 그냥 흘려듣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 대한민국 안보가 그야말로 최악의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될 수 있는 한 이런 앙탈을 부리는 대한민국을 가급적 좀 어떻게 달래보려고 이런 어거지를 쓰는 이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적 그 좌파 대통령들, 김대중, 노무현, 이런 정권을 상대로 가급적 달래보려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혈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아니한 생각입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지켜주는 미국을 상대로 지능적으로 속임수 게임을 전개하고 있는 문재인 공화국을 상대로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고 모종의 결단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냉담하고도 전략적인 미국의 변심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내다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핵심 세력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속여서라도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
모험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을 아예 버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고야 만다고 저는 경고합니다. 문재인 공화국의 술수에 의해서 사드 배치가 중단되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는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해 나가면서, 달리 말해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니 많이 할 것 없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이혼 단계로 만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이렇게 한미 갈등이 최고조로 지속되는 가운데, 그렇게 한미 갈등이 최고조로 지속되면 될수록 문재인 공화국 안에서 한미 동맹을 한중 동맹으로 대체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을 하자는 자주파들의 철없는 망국적 주장이 하늘을 찌르게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완벽하게 파탄에 이릅니다.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국가 파탄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 외교 안보 관계자들에게 한 권의 책을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책 제목은 미국, 한국을 버리다. 저자는 나가타 아키후미, 일본 교수입니다. 나가타 아키후미가 지었고 이남규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번역을 했고 기파랑에서 출판사 기파랑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미국, 한국을 버리다. 미국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있죠. 1882년 5월 22일 미국과 조선이 맺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미국이 파기해서 미국이 파기한 겁니다. 지금의 한미 동맹을 파기한 겁니다. 파기해서 조선을 버리고 일본의 조선 평탄을 허용하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어떻게 맺게 되어서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는지 정말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본 교수가, 일본 학자가 쓴 책이니까 어쩌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참 그야말로 피해망상증입니다. 미국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망해가는 대한제국이 전혀 모르게 이른바 코리아 패싱, 지금 코리아 패싱이죠.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어떻게 하면서 조선을 일본의 입속으로 털어 넣었는지 문재인 공화국의 자주파들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미국은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미스페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필리핀, 괌, 그리고 하와이 왕국을 소나기에 넣으면서 동북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욕망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 이때 등장한 대통령이 바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0년, 그러니까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병탄을 당한 그 10년 전인 1910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898년입니다. 그리고서 2년 후에 그러니까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죠. 지금의 한미 동맹입니다. 그리고 1998년에 미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죠. 미국이. 그래가지고 필리핀, 괌, 하와이를 이제 소나기에 넣고서, 그리고서 1900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친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 여러분, 귀가 의심스럽죠? 불과 8년 만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행동에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러일 전쟁을 앞두고 벌어지는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 속에서 고종의 조선은 어떻게 했느냐?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중립을 선언한 데 대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조선이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득이라는 차원에서 조선은 지켜줘야 할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를 포함해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G2 구도의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를 트집잡아서 사실상 중국 편을 들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공화국이 사드를 트집잡아서 중국 편을 들고 있다. 중국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드를 뜯어와라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똑같죠. 당시 주한 미국 공사 알렌은 조선을 벌이려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만납니다. 직접 만나요. 그래가지고 조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헌신의 노력으로 설득합니다.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은 지켜야 할 가치가 없다. 왜?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조선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돌아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를 뜯어와라, 철거하라 이렇게 말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알렌 공사의 생각이 바뀝니다.
1903년 9월 30일입니다. 알렌 공사는 루스벨트와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서 조선에 귀임했는데 수도인 조선의 정권, 고종 정권의 수도인 한양에 와보니까 치안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치안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양이. 지금 광화문에 나가보면 이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온갖 데모가 벌어지고 있는, 온갖 시위와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선의 고종 정권이 수도 한양의 치안조차 유지 못하는 최악의 약체 정권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켜줘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버립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지키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열강의 각축 속에서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무희들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종을 만나러 갔던 알렌은 경악합니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지키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무희들과 즐기고 있는 고종 황제. 미국 한국을 버리다의 저자 나가타 교수는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논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렌 공사의 눈에는 로마가 불타고 있는 가운데 네로가 유흥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황제는 무희들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비쳤다. 루스벨트와 격론을 벌인 지 불과 3개월 뒤 알렌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워싱턴에 보냅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적 이유 때문에 이 제국의 독립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큰 과오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자치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일본에 속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독립이라는 허구를 일본에게 계속 시키게 된다면 큰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시어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첫 교전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본의 승리를 더없이 기쁘게 생각했다. 일본은 우리의 싸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6.25 김일성의 남친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준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후원 국가였던 미국이 이렇게 대한제국 조선을 버려버렸다는 것을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조미수호 조약이라는 종이 한 장만을 믿고 국가를 지키려는 의지조차 없었던 고종 황제에게 돌아온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그 고종 황제를 믿었던 대한제국의 국민들에게 돌아온 대가도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조선의 멸망이었고 국권의 종말이었습니다. 국민적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세기말적 재앙이었습니다. 문재인 공화국이 건국한 지 69년 만에 한미 동맹을 친북 반미 종중 세력들이 바라온 대로 파국내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저는 미국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권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라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